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7번 타는 말도 안 되는 황금 연휴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정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일정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행 주제를 정하고 비행 정보와 일정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일정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는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을 때는 혼잡도 색상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가 특히 혼잡합니다. 이 줄 보이시나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더 있습니다. 여유가 있나? 다른 출입구로 들어온 사람들은 긴 정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면세품을 수령한 뒤 비행기를 타러 이동합니다. 첫 비행은 인천공항에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향합니다. 탑승 항공편은 에어솔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기내에서 극도로 효율화된 구성이 느껴집니다. 하루 정도 머무르는 일정이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사와라라는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사와라는 도쿄 기준으로 오른쪽 치바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지하철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나리타 공항역에서 출발해 나리타역에 도착합니다. 그 후 위층으로 올라간 뒤 5번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역사 전체가 전통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호스텔이지만 조명, 수전 등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짐 보관 서비스도 있어서 캐리어를 맡기고 동네를 편하게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하셔서 순간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예감은 맞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거의 현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고프고 슬픔이가 되어 아무 곳이나 가보자 했는데 운 좋게도 보물 같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마치 고향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자 사장님은 제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닮으셔서 순간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셰프이자 남자 사장님입니다. 안쪽에는 프라이빗한 단체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번역 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더라고요. 혹시 사와라를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정리본을 올려둘게요. 세월의 흔적이 깃든 조용한 공간에서 TV를 틀어놓고 가볍게 술을 마시니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 마셨으니 해장. 시원한 과일 스무디를 마시며 야간 산책을 즐겼습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분위기를 가진 동네입니다. 관광 코스는 사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방문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꼭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무는 벌레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기는 아닌데 물리면 검은 자국이 남는 조금 묘한 종류의 벌레가 있습니다. 기피제를 뿌리니 괜찮아졌습니다. 기피제, 긴팔, 긴 바지는 필수입니다. 이후 일정은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 AI 박람회를 참관하고 베프로 이동해 온천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와라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치바 사람들과 곳곳에서 느껴진 수상한 정황들 덕분에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사와라 최고다.
한국에서는 편의점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본에 오면 꼭 한 잔씩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해 아나 라운지로 들어갑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제1터미널 이 세텔라이트 라운지입니다. 같은 터미널의 5 세텔라이트에도 라운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조금 더 크고 창문 밖으로 비행기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몰리고요. 반면 제가 갔던 이 세텔라이트 라운지는 운영 시간은 짧지만 훨씬 조용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러 왔습니다. 샤워실은 라운지 메인 공간과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밝고 따뜻해서 편안했습니다. 특히 샤워기 각도까지 물을 바로 맞지 않게 배려된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회용 컵과 스킨케어 제품, 화장솜, 면봉, 칫솔, 빗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일회용 슬리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건은 비닐에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이어 보였고요. 갈아입을 옷을 미리 걸어둘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탑승 항공편은 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좌석의 디스플레이는 크고 기내 와이파이는 요청하면 카드 형태로 제공해줍니다. 탑승 후에는 바로 식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메인 코스로는 원래 농어구이를 선택했는데 승무원분 표정에서 살짝 당황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오셔서 다른 메뉴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결국 소 안심 스테이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아주 프로페셔널한 승무원분을 만나 식사도 맛있게 즐길 수 있었고요. 라운지에서부터 비행기 안까지 내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혼란이었습니다. 정말 여길 갔어야 했는데 싶은 순간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여정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합니다. 신형 기재인지 기내 디자인이 깔끔하고 음악도 좋았습니다. 라운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라운지 내부에는 싱가포르 항공 전용 라운지가 함께 운영된다고 해서 원래는 그곳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늦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사피어 본관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직원분들이 내는 소음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메인홀에서 이상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이용을 포기하고 안내 데스크 근처 통로 쪽 소파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것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직원분이 개인 음악을 크게 틀어넣기 시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라운지보다 밖이 훨씬 조용하고 쾌적했다는 걸요. 실내에서 모기를 10번 넘게 물렸습니다. 메인 메뉴는 발리시 아이암페 투투를 주문했지만 입맛이 없어 요청을 취소하고 식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합니다. 각각의 입출국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 도착하면 캐리어를 포함한 모든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출국 심사를 받은 뒤 다시 같은 버스에 탑승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합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는 버스 대기 시간이 약 15분이었고 적당히 서두르는 걸음으로 이동해 보니 총 7분 정도 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가 서 있던 곳까지 이동하는데 약 20분 정도 걸렸고 앞에 그 5배 정도 되는 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리려나 싶었는데 정말 그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런 긴 대기 상황을 피하실 수 있도록 교통편별로 언제 이동하면 덜 막히는지 정리해둔 표를 화면에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적절한 교통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광을 시작합니다. 조호르바루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가진 곳입니다.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다채로운 도시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이제 먹고요. 식사를 마치고 포장을 부탁드렸더니 소스까지 새로 챙겨주시는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로티보이에서 번도 하나 사 먹고요. 직원분이 내려주신 커피를 한 잔 마셔주고 자유형과 배영으로 가볍게 수영도 했습니다. 쇼핑도 야무지게 했습니다. 의류 가격이 정말 좋아서 가성비 쇼핑을 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근처에 ATM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간식은 ATM이 있는 건물의 식료품점에서 구매했는데 가격이 주변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간식들은 제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다녔는데요. 요즘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인 세탁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정말 오랜만에 이용했는데요. 한국의 펜션처럼 숙박객이 직접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AI 박람회를 참관하기 위해 조호르바루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기차와 그랩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해 이동해 볼게요.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처음 방문했는데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분들은 전반적으로 미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반대로 남성분들은 조금 무표정하거나 살짝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의외였고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구 입구입니다. 뒤쪽에서는 현장 발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줄은 없었지만 질서 있고 침착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택시 승강장이고 저는 그랩 픽업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넘어 버스 승강장도 보입니다. 오차드 랑데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엑스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호텔에 짐을 먼저 맡겨두었습니다. for the indoor environment. So I can, if you do this, I can give you the complimentary breakfast. Not tomorrow, no need to pay. This one is just. So this is the booking number. Later 3 o'clock you come here to collect the key card. Tomorrow breakfast 7 to 10. Behind here Brewworks restaurant. 쉬는 날에는 푹 짜는 편이라 보통 아침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조식을 제공받게 되었고요. 감사한 마음에 챙겨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온도도 적당해서 걷기에도 딱 좋았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덥고 습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쾌적하네요. 싱가포르에서는 배 모양 호텔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 쪽 숙소들이 뷰도 좋고 이동도 편리해서 인기인데요. 예전에 묵었던 마리나 만다린 호텔을 다시 예약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랜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 1월 부동산 인수와 함께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지금은 펜 퍼시픽 그룹이 운영하는 파크로얄 컬렉션 마리나 베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컨셉도 호텔 속 정원으로 전환되면서 예전에 톤 다운된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밝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완전히 달라졌고 객실도 훨씬 모던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되었더군요. 그때는 27만 원 정도였는데 알아볼 때는 50만 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호캉스가 아니라서 후기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오차드 랑데부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40만 원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호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동하기에도 정말 편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마 싱가포르 풍경을 즐겨봅니다. 마리나베이 샌드 호텔도 지나가고요. 엑스포 정류장이 가까워질수록 업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하나둘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엑스포에 도착했습니다. 곧 이어지는 빅데이터 AI 월드 아시아 편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